근데 주는 강의가 매번 점점 어려워지는 주제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난해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전에 내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뭐 많은 케이스로 뭐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또 기관마다 또 이제 경험치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보신 그 65세 남자는 저희 기관은 저런 상황은 무조건 다 이머전시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내용은 잠깐 78세 여자 환자분인데 응급실로 디스미아로 왔는데 응급실에 수행한 에코에서 CVAS를 진단받고 EF 한 40% 정도, 그다음에 이제 LAD 테리토리에 월모션 어브너멀리티가 있다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지고 뭐 인투베이션 하고 약 쓰고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 보기에 엔스템이다. 자, 그러면 이런 샥이 있는 AS에 코로나리까지 같이 겸해 있으면 엄청나게 하이 리스크예요. 거의 뭐 50% 이상의 모탈리티를 갖는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 환자 에스테이스 스코어는 55.3인데, 자, 이런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병원에 딱 있으면 내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탑이 무조건 데리고 뭐 에크모를 넣고 타비를 엔지오를 찍고 또 보고 타비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단은 각 병원의 서전들한테 얘기해서 일단 뭐 이런 환자가 있는데 빨리 응급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런 환자를 치료를 뭘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난 남편보다 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간단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환자를 타비를 할 건지 사바를 할 건지는 요즘은 또 기관마다 타비를 많이 하시고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과거 데이터입니다. 이건 2010년부터 19년까지 데이터를, NIS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 2010년쯤에는 수술이 비교적 월등하게 더 많았었어요. 하지만 점점 타비가 많아지면서 수술하는 응급 샥 환자에서도 응급으로 수술하는 케이스는 점점 줄고 타비를 하는 케이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타비도 성적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경험치가 올라가면서 이런 환자들한테서 인하스피탈 모탈리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서전도 서지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2020년 부근에 와가지고는 한 20%대로, 물론 뭐 수술은 10몇 % 이렇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보면 이제 타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하이 리스크에 대한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20년에 발표된 데이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미국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65세 이상인 환자, 타비한 환자들한테서 카디올로직 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와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봤는데, 당연히 모탈리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면 뭐 19%, 4.9% 카디올로지 샥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뭐 MI나 스트로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비슷하지만 결국은 쇼텀 혹은 뭐 1년 이내 모탈리티 차이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카디올로지 샥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환자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뭐 30만 명, 뭐 5천 명 이런 수를 인로를 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를 인로를 해서 정말 다시 이제 뭐 타비를 한 그룹에서 샥이 있는 것과 그런 연구를 비교를 해봤죠. 프로페스 팀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 명 정도인데 매칭을 하면 70대 중반이고 STS가 대략 10, 하이리스크 페이션트고 EF 보통 한 40% 딱 요 정도 되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면 1년 모탈리티가 거의 한 뭐 29%, 22%, 샥이 있는 경우는 이제 거의 한 30%에 가깝고 샥이 없는 경우는 뭐 그래도 하이리스크여서 그런지 한 22%. 우리가 쇼텀 30일에 가장 많이 이제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나니까 환자가 안 좋은 경우는 쇼텀이 안 좋겠죠. 그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한 19%, 18%. 결국은 원이어 서바이벌 레이시 쇼텀을 합치면 70%, 한 30일 모탈리티를 제외하더라도 한 80%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이거 물론 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거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샥이 있는 경우는 많이 안 좋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럼 샥이 없는 경우에서도 원이얼 서바이벌이 80%밖에 안 되는 거
있었는가? 굉장히 저는 이 페이퍼를 읽고 굉장히 뜨아했거든요.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를 제 기준으로 보면 수술을 하고 나서 원이얼 서바이벌이 80%라는 걸 저는 다 와닿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까 똑같이 70대 기준, STS 한 10, 뭐 EF 40%의 환자들을 수술하면 10명 중에 2명이 1년 내에 죽나? 안 죽거든요, 사실은 수술. 뭐 제 환자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럽죠. 서브글로벌 어널라이시스를 하면 당연히 사기 있는 경우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뭐 MR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좀 더 안 좋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과연 이렇게 AS에서 핫페일러에 샷까지 동반된 환자를 타비를 하는 거가 과연 이거 좀 고민할 게 많지 않나. 아까 제 케이스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환자를 그러면 에크모를 넣고 타비를 하기 위해서 뭐 CT도 찍고 엔지오도 하고 이거를 그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런 거 엔지오도 안 찍고 CT도 안 찍고 그러면 피저블하게 타비를 할 수 있는 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가? 또 타비는 뭐 그 에어차도 봐야 되고 바스큘러처도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타비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결국은 그런 게 잘 되지 않으면 페리프로시저의 그 자체가 좀 불완성이 되거나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샤기 동반된 환자에서 1년 서바이벌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아니 물론 뭐 국가에서 돈을 내는 거니까 그래도 많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런 환자한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거 치료를 해주는 게 과연 이게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가? 그러면 이런 환자를 전부 다 수술을 하는 건 그건 또 합리적인가? 그래서 얼마만큼 서바이벌이 생길 수 있고 막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뭐 하면 케이스 리포팅인데 미국에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서 이 친구들은 하팀 어프로치를 해서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수술을 하냐 타비를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과정, 수술을 하는 과정 혹은 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결국 아까 내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샥팀이라든지 혹은 그 기관의 하트팀 어프로치가 제대로 돼서 응급실에 왔을 때부터 제대로 된 치료하고 빨리 에크모가 필요하면 에크모를 넣고 수술이 필요하면 빨리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팀 어프로치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운 환자들,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어떤 그런 고찰이나 어떤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오면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익스피리언스가 다 다르거든요. 수술하시는 선생님의 익스피리언스도 다 다르고 타비를 해본 선생님의 익스피리언스도 다 다르고 우리 기관에서 뭐 빨리 뭐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빨리 뭐 에크모를 넣고 엔지오나 CT를 빨리 찍어줄 수 있는 기관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페이벌한지 이런 거를 또 고민해 봐야 되고 이 환자 페이션트 팩터,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살리는 거 살비즈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회복됐을 때 이후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메카니컬을 넣어야 되는지 뭐 티슈 밸브를 써야 되는지 나중에 뭐 이 사람이 잘 회복됐을 때 그 이후의 단계는 뭘 어떻게 메디컬을 조절해야 되는지 이 사람의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뭐고 가지고 있는 코모비티는 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것들은 그 기관에 있는 하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기관에 있는 하팀이 어느 정도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어느 규모의 환자들을 어느 시비리티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지를 잘 토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신 이 환자는 에스테트 스코어 55.3이어서 일단은 저한테 새벽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첫 케이스 수술을 캔슬시키고 일단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이 환자는 뭐 에크모를 달고 뭐 엔지오를 하고 뭐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상태에서 응급실에 ICU에서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응급으로 AVR을 수철리스 밸브로 하고 아까 보시면 월모션 어브널 엔지오는 하지 못했는데 월모션 어브노멀리티가 LAD 테리토리에 있다고 내과 선생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피네스핀을 띄어다가 디스탈 LAD에다 캐비지를 같이 해줬어요. 그 수술실에서 보고 제일 깨끗할 것 같은 부위에다 일단 캐비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잘 회복되고 나서 퇴원하기 전에는 EF가 59%까지 좋아졌고요.
2년 뒤에는 69%까지 완전히 리버스 리보넬링까지 다 해서 이 사람이 아마 제가 5년 전에 수술했었던 사람인데 아직도 내과에서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수술 직후에 태어나기 전에 CT 찍은 거 보면 수처레스 밸브도 잘 들어가 있고 지금 사피너스 베인으로 지금 블런트하게 그냥 제일 깨끗한 LAD 그래프팅을 했는데 나중에 CT를 보니 여기 그 프락시멀 LAD의 병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엔스테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지금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어려운 케이스들은 결국은 아까 내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팀의 익스플런스에 따라서 환자가 제일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페이버란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점점 서정께서 점점 소프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 사피너스 베인 연결하는 게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아요. 예? 저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 네. 이왕이면 리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저런 응급 상황에서는 만마리를 하베스팅을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샤깅 환자기다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다가 진짜 수술실에서 에크모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렇게 살비지를 하거나 이머전시 케이스는 일단 제일 빨리 하베스팅 할 수 있는 한 10분, 15분이면 하베스팅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터넘을 열기도 전에 이제 빨리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붙이는 거고, 제가 LAD 테리토리를 그렇게 엔지오그램을 없는데도 한 가장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월모션 어브너리티가 분명히 있다고 이제 저희 내과 선생님은 에코 보시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 그걸 안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안 하고 나오면 이제 내과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AS를 이제 수술하고 나서 없애버리면 결국은 하이퍼트로피나 이런 것 때문에 오토 디맨드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가 이제 더 많이 되고 결국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샥이 있는 환자는 결국은 회복될 수 있는 회복에 방해되는 한 가지 팩터라도 없애줬을 때 훨씬 회복이 더 많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팩터들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보고 이 부분 정도 거의 디스탈이잖아요. 이 정도에서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연결을 해줘. 사실 실제로 저거 하나 연결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월모션이 반드시 원인이 코로너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조금 더 좀 신중할 필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 환자는 시비어 AS가 사실 더 도미넌트한 문제인데 그러면 AS를 먼저 수술하고 리마를 떼면 안 되나요? AS를 먼저 수술을 하고 위마를 떼면 나중에 PCI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안 좋은 환자들을 살비지를 들어가고 그럴 때 저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아질 수 있는 팩터들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환자 회복에 훨씬 더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팩터들을 물론 나중 스테이지를 빨리 수술을 최대한 소심하게 하고 나중 스테이지를 기다려도 되지만 그러면 계속 이제 문제를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예.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저기 옥조 선생님이랑 홍 선생님이 발표한 케이스가 거의 비슷한데 이쪽은 탑이하고 이쪽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김성희 선생님부터 저기 본인은 이런 환자 오면은 탑이하겠다 아니면 수술하겠다 수술 보내겠다 이거 말해주시면. 선생님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DNR을 받고 에크모 받든가 에크모를 넣는 거밖에 없고요. 사실 그냥 그 의견은 아니고 그냥 코멘트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기관에서 아주 유일하게 이머전트 AVR을 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환자가 의도해서 이머전트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당시에 저희 흉부외과 선생님께서 50세 남환인데 모든 랩이 노말이 될 때까지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시다가 환자가 카디악 어레스트가 나서 어쩔 수 없이 AVR을 하고 다행히 지금 잘 살아계신 환자분이 계신데 그나마 그때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서전 선생님들이 좀 계시고 수술이 돌아가던 시절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현재 많은 지방에 있는 병원은 수술을 할 수 있는 흉부외과 선생님이 없는 병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기관은 당연히 탑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시비어 AS가 있는 환자가 스테이블한 상태
상태에서 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지금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크니 내가 지금 하라는 대로 수술을 하거나 타비를 하는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저기 나가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거를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선생님. 김진진 예, 일단은 환자가 어느 스텝 사진 엑스모 넣어놓고 그다음에 엑스모 하면서 쓰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엠블만 잘 짜면서 이제 가면 되는 거라서 엑스모 넣고 채취하고 그다음에 봐서 저는 아마 CS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발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좀 내려서 70세 이하인데 네. CBO에서 카디오제닉 샥으로 왔어요. 근데 이젝션은 30% 이하야. 근데 그러면 수술할 건지 탑의할 건지 한번 이렇게 케이스를 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강만 선생님. 일단은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이 상황이 말씀하신 거 아니면 스테이블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왔어요. 치료 모달리티를 선택할 건지. 70세 미만인데 EF 30. 아까처럼 뭐 63세 CBO에서 뭐 이젝션 뭐 25%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흉부외과 선생님한테 먼저 전화 코멘트 할 거고요. 그분 하기 싫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서성희 선생님. 저는 아까 뭐 오기철 선생님 케이스랑 교수님 말씀하신 건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저는 에크모를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타입니다. 다행히도 메디컬리 환자가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탑의를 할 수 있으면 탑의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에크모를 넣었다 그러면 사실은 CT 찍고 간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크모 넣어놓으면 블리딩 CV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거든요. 이틀 3일을 CT 찍고 기다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에크모를 넣어야 되면 저는 서지컬로 빨리 할 거고요. 에크모를 넣지 않고 환자가 메디컬리 좀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63세인데도 그럼요. 여유만 있으면 더 좋은. 그냥 저는 사실 63세면 서지컬로 훨씬 더 많이 갑니다. 대부분 서지컬 갑니다. 혹시 정진 선생님. 저도 그 CT 플래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머전시면 사실 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CT 플래닝 없이 과연 탑의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이 있어서 저도 약간 서지컬 쪽으로 좀 더 뭐 에크모 넣고 시간을 좀 벌어놓고 하트팀 어프로치해서 서지컬 쪽으로 좀 얘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대 순환기내과 전대병원 순환기내과 현대용입니다. 저는 뭐 CS하고 상의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CS는 환자 좀 언스테이블이면 좀 OP 안 들어가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크모 넣고 이밸류에이션 빨리 할 수 있으면 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카디오제닉 샥 오기 전에 미리 한 모더레이트 시비어나 심토마틱 12 AS 때 미리 평가를 CT라도 먼저 해놓으면은 그 평가 타이밍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그 오규철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는데 거기는 CT 평가랑 이렇게 어떻게 빨리 이루어졌는지 얼마 만에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잘 알아요.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 기억력 장애가. 아마 제가 그쪽 봤을 때 그 세이지 찍고 그 금요일 오후여가지고 세이지 찍고 금요일 저녁에 거의 니어레스트 나서 에크모 놓고 주말 사이에 찍어놨던 아니다 월요일 날 찍고 화요일 날 탑의했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아까 그 환자는 금요일 날 오후에 그랬는데 그러면은 서전이 나와서 에코 놓고 수술 바로 들어왔으면은 수술을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마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월요일 날 갔는데 에코모 넣어 있고 CT는 찍었고 그래서 3월 탑의를 한 딱 그 전공의도 다 빠지고 펠로도 없고 했던 딱 그 3월 주말 첫 주말인가 두 번째 주말인가.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카디오제닉 샥까지 온 12월 AS인데 60대다 그러면은 사실 탑의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탑의를 60대 했다. 80 되기 전에 수술 또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슴 안 열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난 탑의 환자들 캐비지 해라. 만약에 랩트 메인을 PCI 했는데 막혔어요. 근데 에볼로 넣었어. 어프로치하기 어려워요. 수술시킵니다. 수술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술적인 옵션을 탑의 이후에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은 저희가 치료 옵션을 선택하는데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게 그 샥이면 수술을 만약로 CS 수술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거기서도
에크모 어차피 그게 펌프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 샥의 상태는 어차피 커버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수술이 어벨 바로 이머전시 수술 들어가면 하다면 되겠죠. 저는 수술 옵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에머전시 탑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성립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그 탑이 CT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해서 그걸 분석해서 거의 일렉티브 CT 개념인데 오히려 에머전시는 서지컬이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그 장기 후생 경험이 많은데. 근데 이머전시 때는 그냥 탑이 안 하고 T 가이드에서 그렇죠. 네. 에볼로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 루틴적인 프로시저가 아니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도 우리가 간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하드팀 6시간 이내에 결정해라.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전이 하겠다면 서전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카디올로지스트가 하겠다면 카디올로지스트가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저는 좀 약간 궁금한 게 네. 이게 지금 이젝션이 그 AS 때문에 확 떨어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심장 멈추고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돌아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혹시 홍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끝낸다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뭐 그렇다 보면. 제가 심장 수술만 2,000 케이스 정도 제 이름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니어 때부터 안 좋은 환자들을 뭐 에크모 넣고 수술하고 뭐 이버전시하고 살비지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수술하기 전에 에크모 넣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에크모 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수술장에서 떼고 나온 적도 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위닝할 때 그냥 심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위닝이 돼서 수술 전에 넣었던 에크모를 수술실에서 떼고 수술장을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상 MCX 듀러빌리티나 샥의 듀러빌리티가 긴 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메카니컬 서포트를 뭐 한 이틀 이상 했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뭐 금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뭐 뭘 못해가지고 뭐 샥으로 돼 있는 안 좋은 상태의 듀러빌리티가 병원 안에서도 오래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 케이스를 보면 제가 있는 수술을 일렉티브를 다 캔슬 시키고라도 저런 환자를 무조건 이유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하는 이유는, 저렇게 왔었더라도 빨리 하면 할수록 빨리 하면 제 경험상 확실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빨리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건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빨리 하고, 우리가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MCS를 샥인 환자에서 MCS를 넣고 아니오트로픽스도 그게 오래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결과가 안 좋잖아요. 안 쓰고 있는 사람은 어레스트가 이벤트가 있었더라도 결과가 더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안 좋은 시간대를 계속 오래 두고 있으면 심장은 계속 망가진 상태로 오래 기기 때문에 리커버리 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밸브를 할 때 리버스 리모델링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치료를 하고 나서 리버스 리모델링이 되는 시간도 아주 길어지는 것처럼, 그런 안 좋은 기간이 길어진 환자들은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환자가 회복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최소화해서 빨리 하면 수술하고 나서 펌프 위닝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탑을 안 합니다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샥 치료 원칙을 보면 이런 환자들 왔을 때 당연히 헤모다이내믹 그 스테빌리티를 잡는 게 먼저니까 MCS가 필요하면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할 때는 마이오카디움의 데미지를 줄이고 하트에 부담을 덜 주는 치료를 우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탑이가 더 먼저 아닐까 싶고, 아나토믹하게 이제 탑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사바를 가야 되죠. 저희가 KBG, PCI 결정할 때도 되게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고, 롱텀하게는 어큐트하게 넘기고 나면 얼마든지 탑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사바를 하건 얼마든지 찬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큐트할 때는 다른 우리 일반적인 샥 환자들 원칙하고 똑같이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샥 스테이투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인 경험에 따라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바든 타바든 하트팀 어프로치 얘기되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다고 결정한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머전시 타바도 해보고 이머전시 사바도 다 해봤는데, 이제 환자의 아웃컴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결국 샥 스테이투스가 완전히 어레스트까지 가서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이블리제이션 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나이 여자 50세 CCU에 온사이트에서 캐비지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온사이트에서 사바를 한 적도 있어요. 수술방 들어갈 여유도 없어서 바로 이제 CCU에서 그냥 그 체스트를 바로 열었어요. 그 수술을 바로 했는데도 못 살린 정도도 있었는데 그하고 이제 타바도 이제 이머전시를 주말에 여러 차례 해보면 일렉티브로 계획된 사람보다 훨씬 그런 상태로 오면은 성적은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의 샥 스테이투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없는 그 영역이죠. 그래서 아마 밤새도 끝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AS는 VF가 생기기 전에 손을 봐야 된다. 생기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게 제 경험입니다. 네,